안녕하십니까. 오디세이를 제가 이제 좀 상당히 오랜만에 시저까지 한 다음에 한참 못 찍다가 오랜만에 찍습니다. 면도가 되어 있죠. 아이고, 수술 끝나고 나서는 내일 면도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이제 너무 힘들다 싶으면 이제 또 못 하겠지만은 카이사르까지 했어요. 카이사르까지 했는데 카이사르가 죽었어요. 브루투스 노아죠. 이렇게 하면서 죽었어. 그 다음에도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두 번째 삼두 정치도 나오고, 뭐 제가 클레오파트라 얘기를 뺐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또 등장하죠. 안토니우스하고. 그런 재미난 얘기,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이런 얘기는 그거 재미있게 이제 잘 쓴 책이나 강의나 이런 거를 활용하시고 저는 이제 모든 진행되는 얘기들을 넓은 시야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넓은 시야에서 보면은 그 2차 3두 정치와 그 종착점이 재정이죠. 재정. 프린캡스라고 말하지만, 아우구스투스라고 말하지만 재정이죠. 예전 교과서에도 사실상의 재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공화정에서 재정으로 바뀌었네. 왜 바뀌었지? 그리고 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승자가 됐는데 왜 승자가 됐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 카이사르가 죽고 나니까 로마의 기존의 원로원이나 아니면은 이 평민들이나 그래도 뭘 원하겠어요? 양쪽 다 원하는 건 같을 거 아니에요. 공화정이죠. 공화정 때가 평민 입장에서도 그나마 나았고, 또 귀족 입장에서도 귀족정에 가깝게 이제 운영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거 하나만 바라고 있었어. 다들, 모든 사람들은 그걸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화정을 바랬던 지금 나오는 인물들은 다 제각각의 야심이 있고 공적인 어떤 것과 사적인 것과 이 마음이 다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두 번의 삼두 정치 중에서 거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중에서 블루투스 정도만 공화정을 꿈꿨죠. 거기에 주요 인물로 등장하지 못하는 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공화정을 엄청 꿈꿨죠. 많이 꿈꿨죠. 근데 이제 이 학자들이 뭐 힘이 안 되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뭐 결국은 나중에 이제 얘기하게 될 철학자들 얘기에 다들 뭐 비참하게 죽습니다. 매우 비참하게 죽는데, 우선 카이사르가 죽고 나니까 공화정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 열망이 막 가득해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대도 역행하는 거지만 그 상황도 받쳐주지 않아요. 물리적인 상황도. 자, 공화정이 재정부다. 그때 당시에는
공화정이 제정보다 앞선 체제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한 공동체, 굉장히 커지는 공동체, 중국 쪽이 됐건 유럽 쪽이 됐건 그런 공동체들은 결국은 그때 당시로서는 가장 중앙 집권적이고 넓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텃밭을 소유할 수 있는 재정 쪽을 향하게 되어 있고, 그 재정을 향할 수밖에 없는 큰 흐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공화정 해야, 오랜만에 하니까 말 더럽게 안 되네. 공화정 해야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뭐 훌륭한 분일 수 있죠. 철학자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공화정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분들이 훌륭한 분일 수는 있지만은, 흐름과 물리력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카이사르가 죽었지 카이사르의 군대가 죽은 게 아니죠. 군벌은 여전하단 말이에요. 그 군벌의 하나가 바로 안토니우스죠. 안토니우스가 바로 이제 군권을 잡죠. 공화정 할 생각 있겠어요? 1도 없죠. 그리고 군벌 중에 하나인 또 레피두스가 또 한 면으로 부각이 되죠. 이제 안토니우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화정에 대한 열망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중해를 둘레로 해서 엄청난 그 영토이고 하니까는 일단 혼자서 하다가 이게 잘못하면은 내가 목 날라간다 라고 하는 그게 있으니까, 레피두스는 이제 안토니우스급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기병대 쪽에 이제 그런 지휘관이었고 해서 그 사람을 동맹 비슷하게 이제 하는 거죠. 삼두가 시작이 되는데, 그 삼두에서 2명은 군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나머지 하나는 이제 카이사르의 핏줄, 이제 손주뻘 되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유산 상속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미리 좀 작성을 해놨단 말이죠. 그런 게 이제 관례였기 때문에 해놨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게 보통 애가 아니야. 10대인데 바로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자신이 권력의 핵심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바로 캐치하고 모든 걸 상속을 받습니다. 권력까지. 그리 되니까는 이제 로마의 핵심 부분에 권력에는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매우 이제 엄청나게 그 또 시저와 같이, 카이사르와 같이 또 난 인물이긴 하죠. 그래서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는지예요. 일단 브루투스가 일단 공화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군벌 입장이나 아니면은 결국은 황제가 되려고 하는 그 야욕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골로 보내야 돼. 바로 튀었거든요. 마케도니아로 바로 튀었어요. 바로 튀었는데 안토니우스가 쫓아가서 아작을 내놓죠. 그래서 자살을 하죠. 그래서 제거됐어. 공화정 얘기를 이제 누가 꺼낼 수가 없어. 겁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안토니우스가 바로, 자, 로마가 있고요.
로마의 이제 갈리아 지방이라든지 이게 서쪽으로 있죠. 이쪽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리고 지금 마케도니아 얘기를 했다면 마케도니아는 어느 문화권이죠? 그리스 문화권이죠. 자, 로마 문화권이 하나 있고 그리스 문화권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 문화권은 안토니우스가 이제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쪽 지역, 광활한 지역을. 그리고 레피두스는 어디로 가느냐? 맨 처음 문명의 발상이었던 오리엔트, 이집트. 사실은 이집트는 그래도 그때 아직까지 왕조예요. 사실상 복속되어 있었지만은 왕조이고, 완전한 속주가 되는 것은 결국 옥타비아누스에 의한 거지만 아프리카 쪽을 기반으로 레피두스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근처까지 어느 정도 관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느냐, 클레오파트라가 과연 어떻게 죽었을까, 이런 거가 더 재미있는데, 클레오파트라는 가 얼마나 예뻤을까.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 둘 다 왜 그렇게 반했을까. 매력이 있어서 그랬겠지 뭐, 그죠? 그리고 뭐 머리도 좋았을 거고, 크게 그쪽으로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 지형이 재미있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약한 순서대로 레피두스 맨 초창기 그 문명의 발생, 그 다음 순서 그리스 안토니우스, 그 다음 순서 로마 및 갈리아 옥타비아누스. 1, 2, 3 순서로 치면은, 그죠? 근데 서구 문명의 그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중심의 계속된 이동이라고 했죠. 베이징 근처가 막 맨 처음 문명 시작부터 계속 지금까지 중심이 되는 중국과 한자 문명권의 그런 것과는 다르게 그 이동은 이미 동에서 서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10대의 집정관, 10대의 집정관이 됐으니까 야욕도 엄청나고, 야, 생각해보면 좀 무서워. 그런 사람, 알렉산더나 옥타비아누스나 거의 그 10대 후반에서 그 30대 초반까지가 아주 거의 막 모든 것을 휩쓸고 막 그러던 때인데, 일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세 부분으로 되는데, 우선은 옥타비아누스가 계략을 잘 쓰죠. 옥타비아누스가 레피두스에게 먼저 일단 삼국지 2에 보면은 7번을 누르면 계략 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계략을 쓰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군권이 박탈되도록 레피두스를 그렇게 해요. 옥타비아누스가 10대 학생이. 참 신기해. 그러니까 만으로 10대니까는 우리나라 뭐 동양 나이로 치면은 요즘에 이제 바뀌었지만 우리도 뭐 20살 넘었겠지. 그러나 20살 되기 전에 막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동양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서양보다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프리카 쪽이 이제 사실상 뭐라고 하면 좋을까. 천하 삼분지계에서 좀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이제 그리스 지방 두 번째 문명 이제 어떤 그쪽인데, 안토니우스가 이제 이 사람도 무장이고 뭐 실력 좋고 이렇게 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집트에 이제 좀 있었죠. 이집트에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도 이제 나중에 좀 떼어서 한번 얘기를 할까 생각 중이긴 한데, 이 사람도 뭔가 끌어당기는 매력도 있고 굉장히 머리도 쓰고, 이 이집트라고 하는 그때가 2000년 전인데, 2000년도 넘은 전인데, 그것보다 3000년 이전으로 올라가서 쭉 내려오던 왕조, 단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이집트 왕국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카에사르나 안토니우스를 이용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안토니우스가 이제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한테 푹 빠져 있는 그 동안에, 안토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피두스는 그 셋 중에서는 조금 처지는 편이고, 나머지 둘 중에 옥타비아누스가 워낙에 이제 이 머리를 잘 굴리고, 또 심지어는 그 귀족들도 어느 정도 그쪽에 조금 정통성, 카이사르의 후광도 작용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안토니우스의 이제 군인으로서의 능력보다 훨씬 더 다양한 능력들을 봤을 것이고,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어쨌든 여론상으로 별로 이렇게 안 좋아지던 그런 시기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함대가 가는 거죠. 함대가 딱 가자마자, 일본은 되게 빠른 배, 우리나라는 판옥선이나 거북선, 좀 큰 배였는데, 거기는 반대로 이집트가 좀 큰 배, 그리고 저희가 빠른 배예요. 로마가 가는데, 클레오파트라는 바로 튀죠. 튀니까는 안토니우스는 그때 클레오파트라밖에 안 보여. 같이 튀어. 이미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해전에서,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이제는 옥타비아누스 혼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즉 제1 문명의 발생지, 그 다음 제2 문명의 발생지의 수장이었던 2차 삼두정씨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을 다, 마지막 격파한 거는 물론 이집트였지만은, 이집트는 그걸로 해서 이집트 왕국이라고 하는 게 그때 망하는 거예요. 거의 신권 정치에 가까운 그 왕국, 가장 빨랐던, 인류의 역사상 가장 빨랐던 왕국이 그때 이제 망해버리는 거죠. 그때 망하면서 드디어 누가 봐도 이제는 공화정이나 이런 말을 꺼낼 수가 없는 제정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제정이라고 공식적으로 황제라고 이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프린케파토스, 그 제1시민, 그러니까 기존의 로마 공화정스러운 그런 호칭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명예로운 그 이름을 받게 되지만, 실제 황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 시저 이후에, 카이사르 이후에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가야만 되는 큰 물결이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배역들이 무대에서 막 싸우죠. 싸우고 결국은 여러 야심가들 중에서 좀 말도 안 되는 그 10대 학생이 모든 걸, 물론 맨 나중에 이제 막 여기저기 다 정복하고
확실하게 다지고 이럴 때는 이제 30대가 30 넘게 이렇게 되지만은 그 옥타비아누스가 제정을 향해서 쭉쭉 나아가고 있던 서구에 이렇게 지중해 둘레 한 바퀴 돌던 그 역사에 그 마지막에 쾅 하고 황제 자리에 오르는 거죠. 진시황보다는 좀 한참 동생이긴 하지만 꽝 황제 자리에 오르는 게 바로 2차 삼두정의 큰 흐름이고, 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원래는 그 이전에 어정쩡한 공화정 비스무리하지만 사실 군벌 정치 비슷한 그걸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거 군벌 체계로 이렇게 막 분할돼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지금의 어떤 뭐라고 합니까, 이 해겔식으로 말하자면은 지금의 그 시대 정신은 재정에 있다. 그리고 그걸 끝까지 머리를 굴려가면서 관철을 해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도 그 이후에 역풍이 덜 했던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했고, 그래서 하고 나서도 황제라고 안 하잖아요. 제일 시민이라고 하지. 이게 바로 2차 삼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